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웹툰 캐릭터 상품들 방 한쪽에 이렇게 소중하게 모아두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이게 그냥 팬심의 증표?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조 단위를 넘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산업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팬덤 굿즈 시장의 미래,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 바로 피지털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깊고 또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한 TV입니다. 오늘 분석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이 굿즈 시장에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제가 그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형 하나, 포토카드 한 장,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물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만큼 거대한 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예뻐서 내가 좋아하니까 이런 말로는 설명이 다 안 돼요. 그 뒤에는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2024년 우리나라 캐릭터 굿즈 산업 전망치가 무려 15조 7천억 원입니다. 와, 이거 웬만한 중견그룹 1년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사실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15조 7천억 원은요, 아이돌이나 웹툰처럼 팬덤이 딱 명확하게 보이는 시장만 계산한 거예요. 근데 실제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시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사는 캐릭터빵 있죠? 카페에서 하는 작가 콜라보 굿즈, 심지어 동네 작은 서점에서 파는 인디 작가님들 굿즈까지, 이 모든 걸 합치면 그 가치는 정말 측정조차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이 시장의 잠재력,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오늘 이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어떤 순서로 분석해 볼지 전체적인 그림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굿즈가 어떻게 산업이 됐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고요. 둘째,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성공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 핵심 동력, 피지털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최종 전략까지 깔끔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굿즈가 어떻게 팬덤을 넘어서 이렇게 큰 산업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풀려면요. 먼저 우리가 왜 굿즈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그 근본적인 심리를 알아야 해요. 이건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욕구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팬들이 굿즈를 사는 마음, 그 중심에는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 정체성의 표현이에요. 이건 나 이 세계관의 멤버야 라고 증명하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한정판,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이런 불안감이 확 들으면서 지갑을 열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진짜 무서운 락인 효과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캐릭터, 그 애정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되면서 우리를 평생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강력한 심리적인 힘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 지금 시장을 그냥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폭발적인 힘을 내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사례죠. 바로 네이버 웹툰의 마루는 강지입니다. 이 웹툰 IP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더현대서울에 무려 100평 규모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매일 아침 오픈런이 벌어지면서 그냥 역대급 매출을 찍어버렸어요. 온라인의 팬심이 오프라인에서 돈으로 완벽하게 바뀐 거죠. 심지어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크라우드 펀딩만으로 3주 만에 1억 7천만 원을 모으면서 이건 무조건 된다는 걸 증명했고요. 이 성공은 LG 생활건강, 모나미, 스파오 같은 대기업들이 줄을 서게 만들면서 이제는 그냥 웹툰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됐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또 다른 성공 신화, 팝마트의 핵심 전략입니다. 팝마트는 블라인드 박스라고 열기 전까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게 하는 전략으로 희소성을 그냥 극대화시켰죠. 근데 여기에 아주 낮은 확률로 나오는 히든 모델을 섞어두니까 사람들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계속 상자를 사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도파민을 자극하는 게임을 파는 겁니다. 덕분에 이 히든 모델은 중고 시장에서 수십 배 비싸게 거래되면서 굿즈가 하나의 투자 자산이 되는 현상까지 만들어냈죠. 이처럼 희소성은 현재 시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본 마루는 강주의 오프라인 열풍, 팜마트의 희소성 전략,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식들은 한계가 좀 명확해요. 오프라인 이벤트는 계속하기 어렵고 희소성 마케팅은 팬들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요즘 팬들은 단순히 갖는 것에서 넘어서 가치 있는 것을 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어요. 진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으로 팬덤 굿즈 시장에 투자하시려는 분들, 사업하시려는 분들, 오늘 이 파트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장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두 개의 엔진, 진짜 돈이 될 두 가지 핵심 트렌드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미래 시장 규모 한번 보시죠. 2025년에 16조 원을 넘어서 2027년에는 무려 18조 9천억 원, 거의 19조 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표에서 진짜 중요한 건 왼쪽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오른쪽, 핵심 동력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2026년부터 기술 융합이 2027년부터는 가치 중심 소비가 성장을 이끄는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키워드, 피지털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첫 번째, 미래 동력입니다. 바로 피지털.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어렵지 않아요. 피지컬, 즉 물리적인 것과 디지털이 합쳐진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굿즈에 QR코드 하나 박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소유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지털이란 건요, 쉽게 말해서 내 손에 있는 이 실물 굿즈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는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형, 이 포토카드가 나만 볼 수 있는 독점 영상이나 팬 커뮤니티에서 특별한 권한, 아니면 이게 진짜 진품이라는 디지털 인증서랑 연결되는 거죠. 소유의 경험이 현실을 넘어서 디지털로 쭉 확장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주는 겁니다. 이 경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NFC 칩이 들어있는 앨범 포토카드를 샀다고 쳐요. 이걸 그냥 아이폰에 딱 갖다 대는 순간 위버스 같은 팬 플랫폼에서 아티스트의 미공개 영상이 바로 재생되거나 내 프로필에 번쩍이는 특별 배지가 딱 달리는 거죠. 심지어 이 인증을 통해서 한정판 디지털 포토카드까지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의 NFC 기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이 Z세대 팬덤을 대상으로 한 피지털 굿즈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활화산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 동력,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어쩌면 이건 기술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어요. 이제 팬들은 그냥 예쁜 굿즈만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이 소비가 우리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가치까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에코 팬덤의 시대가 온 거죠. 예전에 굿즈 생산 방식은 비판을 많이 받았죠. 앨범 하나 사면 플라스틱 포토카드가 막 수십 장씩 나오고 버려지는 포장재가 산더미 같았잖아요. 하지만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표가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제는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비건 가죽,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생분해성 소재를 쓰는 게 당연한 기준이 될 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버려진 후까지 생각하는 순환 생산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정말 돈이 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시장의 똑똑한 리더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이브나 JYP 같은 대형 기획사들은요, 매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라는 걸 내면서 우리 이렇게 환경 생각해요 라고 팬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이게 그냥 착한 기업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만큼이나 ESG 등급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즉, 지속 가능성은 팬들의 가치 소비를 만족시켜서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굿즈 시장의 엄청난 잠재력과 미래를 이끌 두 가지 핵심 트렌드, 피지털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투자자로서 또 사업가로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 최종 전략을 공개합니다.
미래 굿즈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위버스나 버블 같은 팬 플랫폼에서 팬들이 어떤 디자인의 티셔츠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지, 어떤 멤버의 키링을 원하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야죠.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둘째, 옴니채널 전략입니다. 오프라인 팝업에서 피지털 굿즈를 사면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서 등급이 올라가고 이 등급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로 이어지는 이런 완벽한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냥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어요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이 티셔츠 판매 수익금의 10%는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기부됩니다. 처럼 내 소비가 어떻게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스토리를 통해 팬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2027년 18조 9천억 원.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피지털 기술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2개의 날개를 단 팬덤 굿즈 시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의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팬덤의 미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최첨단 기술과 올바른 신념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얻는 걸 넘어서 그들의 가치관과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분석이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팬덤 굿즈 시장의 미래에 대한 이번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와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